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지금부터 재단법인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 온천 표준체계 구축 방안 포럼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기조 발제와 지정 토론, 종합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고견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천 표준체계 구축 방안부터 온천의 의료적, 산업적 활성화를 위한 제언까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사 여러분들은 제가 발표 진행할 때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온천 산업 활성화 및 수치료 표준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얘기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오늘 앞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안태권 웰리스 스파 임상센터장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근처에 있어요. 대전대학교 천안 한방병원에서 웰리스파 임상센터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 사업 다각화 사업 이전에 웰리스파 임상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요 뭐 온천, 뭐 스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용어가 혼돈되어 있긴 한데요. 이런 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건강 증진 산업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컨텐츠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온천 수치료 이제 개념, 그다음에 융합적 활용, 그다음에 수치료의 분류와 수가 체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까지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치료, 뭐 온천 치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 웰리 스파 산업, 그러니까 스파와 뭐 온천 수치료 이것들을 개념을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이런 우리 인간 건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증진시키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파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스파 협회에서 스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몸과 마음과 이런 정신까지 건강을 해주는 이런 WHO에서 얘기하는 이런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스파의 그런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웰리 스파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들이 산업화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수치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든 뭐 시스템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웰리 스파 산업이라고 하고 이 웰리 스파 산업 안에 이제 온천을 이용한 이 스파 산업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온천 산업진흥원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스파 그다음에 웰리 스파 산업과는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개 보면은 뭐 혈행 개선이라든지 뭐 원기 회복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파라고 하면 뭐 온천이든 아니면은 뭐 그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든지 간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그런 스파를 즐긴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 진흥원의 목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사진은 저 몇 년 전에 이제 아산시하고 공동으로 하면서 만들었던 모델을 아산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상권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를 하면서 우리들의 인식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모든 질환과 관련된 것들, 뭐 인지기능이라든지 근관절 개선이라든지 혈행 개선, 원기 회복,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되는 뭐 10대 질환 이 중에는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제 그 뭐 많이 스파의 효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대사증후군부터 그다음에 피부 기능 온천하면 그 동안에는 피부 쪽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퇴행성 노화 질환이라든지 면역 장애라든지 대사증후군, 근관절 질환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수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것이 온천에 들어가서 어떤 그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진흥원이 발족이 되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학이라는 게 결국은 병원에서 의사가 있는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한정적 의료에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예방을 하는 이런 의학이 훨씬 더 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4차 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그 융합된 뭐 기술 발전과 스파하고도 연관이 많을 거다. 이게 의학이 이런 걸 따라가야 되는데 아마 디지털 변화에서 가장 뒤진 것이 아마 의학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스파나 아니면은 뭐 산림욕, 해수욕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 기능들을 가진 이런 이 치료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의학에 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패러다임이 지금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런 패러다임이 그런 중시하는 패러다임을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자연에 의존하고 자연의 수능에 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자연요법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부닥치고 이거 정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생활이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같은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의존했던 이런 질환 분들이 분명히 면역 체계나 아니면은 다양한 자기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경주할 거다. 그럴 때 우리 온천은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 그 건강 증진을 위한 이 산업으로서 발달을 그러니까 그 도약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제 생각이고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누가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기회는 주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건강 증진 사업에 있어서 뭐 그 도표가 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들 담배 세수 엄청나게 올렸었죠. 더 올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담배 세수를 더 올린다는 거예요. 2배 정도 올릴 거라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한 뭐 3조 정도의 건강 증진 기금이 어디로 갔냐? 금연 사업으로 한 1,500 정도 갔어요. 나머지 돈이 어디 갔냐? 이제 예방 사업으로 이제 점점 투자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온천 수치료나 아니면은 다양한 이런 웰니스 스파 산업들이 이런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서 적절한 한 포션을 차지를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거 창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강 증진 사업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 예측 이쪽으로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그 정부 기관에 요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할 때 기반이 되고 있는 근거를 우리 진흥원이 착실히 만들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증진기금의 기금 활용이 어디가 되고 있냐라고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 쓰여지고는 있지만 여기에 정말 뭐 산림치료라든지 해수치료라든지 아니면 온천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이런 데 참여하는 건강인들을 위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2월 달에 국민건강증진법 하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강 친화제도 같은 것들이 이 법령이 이미 입법 예고가 됐어요. 이제 직장에서도 이런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교육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 내 건강 그다음에 산업 이 보건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온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산업적으로 가장 하이테크 그 산업이 많은 아산에서도 아마 이 온천이 중요한 건강 증진 항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뭐 우리
노인분들의 진료비가 인상이 뭐 이게 증가되면서 고령화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제일 문제가 첫 번째 다빈도 질환이 그 근골격계 질환이지 않습니까? 요통, 그죠? 무릎 많이 쓰셔서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중력 때문에 항상 이제 눌려져 있는 척추와 이 무릎 관절을 이기지 못해서 손상이 되는데, 우리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어느 곳에서 물보다 이렇게 이런 퇴행성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분들을 운동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게 건강 증진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온천에 있는 다양한 화학적 성분으로 인해서 더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관절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이제 온천 수치료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 다양한 계층, 그다음에 뭐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런 그 노인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시설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시를 들면, 체코 같은 데는 심장 수술한 다음에 병원에서 아예 그 온천 수치료 병원에다가 트랜스퍼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500명 정도, 1,300명 정도 환자가 이송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심장 학회에서 만든 온천 지역에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독일에 있는 이런 그 온천 수치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대부분에 있어서 혈액순환 질환, 운동 뭐 시스템 관련 질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온천 활성화가 어떻게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제가 이제 예시를 들은 그림이긴 한데요. 깔로 비바리 같은 데 가면은 이 온천을 즐기는 사람들이 뭐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독일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온다는 거죠. 오히려 숙박을 하는 것까지도 혜택을 받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온천에 머물러 있는 시간, 온천을 사용하는 그 기간, 이것들이 훨씬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기 체류형에 있어서 온천 건강 증진,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하지 않는데 외국인들 와가지고 여기서 체류형 뭐 관광, 외국 관광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체류형 이제 의료 관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아이템이 이제 온천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이제 프랑스 아벤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수질 관리를 위해서 연구 시설, 그다음에 제품, 그다음에 여기에 그런 그 온천 욕장, 그다음에 이제 연구, 이게 한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저도 가봤지만 아벤느 지역이 그리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프랑스에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50% 정도가 온천수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상당 부분을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그 화장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지역 그 환경에 특기적으로 이제 건강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거는 이제 크나이프 요법을 하는 독일에 이런 물을 그냥 길거리에도 저렇게 수조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뭐 산책을 하다가도 그냥 양말 벗고 가서 그 보행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독일에 가면. 그래서 이 온양온 이제 아산이라고 하면 이 온천과 물에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독보적으로 뭐 그런 뛰어난 그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런 곳에 가면 아마도 선진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궁궐 안에다가 그 스파 시설을 설치해서 한 기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면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운동 치료들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요법들이 많이 있어요. 척추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력 때문에 우리가 이 중력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담들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물이 가장 최적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산업화에 있어서 이제 이런 뭐 체코가 만든 뭐 13번째 온천수라고 하는데요, 베체로브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체코에 아마 인터넷 찾아오시면 이런 술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 온양온천 탁주 같은데 온천수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를 배려할 수 있는 공간들도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과 아이들도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이 목욕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그 유명한 사람 그 기부를 해서 만든 이런 수치료 센터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아산이라고 하면 아산시는 온천수를 이용한 그 다양한 용역 과제를 만들어서 이미 이제 했었기 때문에 참 그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지만, 현재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그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 청정 그 대한민국의 향후에 그런 많은 그 이 3억 명이나 이상 되는 고령 인구들도 아마 그 아산에서 이런 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수가 체계를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 이게 그 양방과 한방에 모두 수치료가 포함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이 수가 체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증기욕 치료, 뭐 하버드 탱크에 이 안에 뭐 온천수를 한다, 무슨 뭐 화학 물을 탄다, 아니면은 약물을 탄다, 이런 거에 대한 수가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긁어가지고 이 체계에다 넣긴 했는데 이걸 실행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체계들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풀 치료도 아직 보행 풀 치료나 전신 풀 치료라고만 되어 있지, 이 안에 들어가는 뭐 물리치료사가 어떻게 행위정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가 체계도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한방과 양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한방 수치료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뭐 한약 훈증, 뭐 한약 물치료라 해서 한약을 물에 그 욕조에 타서 하는 이런 침수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온천수의 성분들이 들어가거나 온천수를 이용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아마도 지금 이제 작년에 행안부에서 법 바뀌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온천수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법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데 이런 수가가 반영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정책적인 제안에 있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재활이나 만성 퇴행성 질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치료 아이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행위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수치료를 건강보험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첫 번째가 하여튼 과학적 입증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쭉 뭐 외국 사례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을 진흥원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해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의제와 적기 타이밍은 여기 이제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도입에 찬동하는 지지연합이라고 하면 온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에서는 우리 동서남북에 북쪽은 아니군요. 저기 섬 지역에다가 해수치유센터 같은 것들, 뭐 돈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수 뭐 치유센터라든지 산림욕 치유센터라든지 각자 이렇게 지지하는 연합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비만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또 했었고,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키도 크고 스트레스 지수가 좀 저하되면서 뭐 상당히 좋은 결과도 좀 얻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어떤 이제 과학적 근거에서 아이들이 온천을 했을 때 키가 크고 뭐 이게 체중도 줄어들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이런 이제 그런 뭐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가 저하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고 자존심도 그죠?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훨씬 더 많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번에 이제 온천 협회랑 아마 진흥원이랑 같이 수주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 과제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한번 도출을 할까 생각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유럽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의료 보장 제도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시범 사업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온천 도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범 사업을 해서 결국은 이런 약물을 투여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이 온천이 얼마큼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입증을 한다면 뭐
충분히 이 보장성을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기관, 다년도의 연구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제소도 필요하고, 그다음 표준화 연구는 뭐 저보다 이게 표준에 관련해서 많은 그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전 전략을 이렇게 웰리스파 임상 지원센터가 처음에 이제 태동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정서장애라든지 수치료 장비, 뭐 온천 DB도 구축하고 피부 노화에 대해서도 했었고, 온천 수치료 제품의 인력 양성도 했었고, 이게 다 그 웰리스파 임상 지원센터에서의 그런 그 사업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항산화물 혈전 노화, 뭐 한방 소재 개발, 이런 것들은 또 하나가 이 유사한 사업을 해서 뭐 생리지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증 뭐 획득, 그다음에 웰에이징에서 웰에이징 소재 개발 사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웰리스파 사업과 웰에이징 사업을 토탈 할 수 있는 게 힐링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학화 사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개 뭐 재생저건이라든지 앞으로는 뭐 의지 로봇, 그다음에 뭐 수면 빅데이터, 코호트, 항노화 사업까지, 그다음에 온천 스파 시설의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합쳐진다면 뭐 이 헬스케어 스파 산업 진흥원이 앞으로 이제 해 나아갈 부분이 이렇게 점점 이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략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내용이 좀 그 여러 뭐 이렇게 정리되지 못했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천의 효능 이상의 또 다양한 발전 계획들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도 여러 가지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데 좀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안태곤 웰리스 스파 임상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지정 토론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는데요. 지정 토론자 여러분들 역시 한 분 한 분 먼저 발표 주시겠습니다. 먼저 온천의 의료 산업적 활성화 재현에 대해서 발표를 주시겠는데요. 송호연 대한온천학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토론이라서 시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행안부 사무관님 와 계시지만 행안부에서 최근에 이 온천의 의료 산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획 사업을 공모를 했고요. 저희 대한온천학회하고 지금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스파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 기획에 들어갈 건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태훈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신 내용하고도 조금은 중복이 되고요. 사실은 이 기획 사업에 같이 들어와 계신데, 크게 보면은 뭐 온천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온천의 의료적 활성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 활성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천 도시 발전 모델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천을 단순히 목욕만 하는 또는 숙박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료나 또는 산업과 연계한 또는 온천 도시와 연계한 활성화 모델을 이번 기획 사업의 내용으로, 주된 내용으로 담고자 합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온천의 의료적 효능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피부 쪽, 미용 쪽에 활용되는 부분, 그다음에 웰리스 쪽, 그다음에 음용 쪽,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온천의 효능이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산업이라든지 뷰티 산업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산업과 연관을 시키면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활성화 방안의 모델,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예시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예인데요. 예를 들면 피부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아벤느 온천 같은 경우 1년에 수천에서 수만 명이 다녀가는데, 사실 이 아벤느 온천이 그 온천의 수질이 아주 우수하거나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천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분에 대한 의료적 효능 플러스 피부 질환에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피부 질환에 많이 알려진 온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 같이 이렇게 어떤 온천을 활용해서 의료적 효과까지 보려면 우리나라처럼 뭐 하루 이틀 체류해 가지고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과 같이 의료보험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숙박비가 더 들 겁니다. 아마 2주 3주씩 체류하면서 온천의 효능 치료 효과를 보려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이런 유럽들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 효과를 충분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게 온천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온천하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성분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 효능 같은 거를 온천 학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했지만은 아주 크게 차별성을 두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온천들을 좀 차별화시킬 수 있고 특성화시켜서 그 온천 특유의, 온천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좀 발전 활성화 뭐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맞게 어떤 모델 같은 걸 만들어 본다면, 예를 들면 온천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검증된, 과학적 검증된 어떤 치료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온천 지구가 갖는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게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또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스파 용품들, 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과학적 검증과 시설과 장비, 인력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증제도입니다. 뭐 행안부 중심의 국가 인증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온천 학회나 온천 협회가 줄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검증에 대한 인증제도 같은 거를 이번 기획 사업에 좀 담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장기간 체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온천지구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실은 홈스파, 집에 가정에 돌아가서 계속 구현할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지구 중심의 어떤 메디스파를 경험을 하고, 그 프로그램과 용품들을 그 가정에까지 가서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계속 구현을 한 뒤에 그거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 같은 거를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해서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 온천산업, 여기 스파산업진흥원 같은 데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중심적인 어떤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팔로우까지도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유성온천에 갔는데요. 유성온천 내에 보면은 100년 된 온천이라고 해서 굉장히 멋진 액자에다 이렇게 유성온천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의료적 효능을 저희 온천학회에서 검증을 했었는데, 그 의료적 효능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난 기사를 저렇게 유성온천의 홍보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온천 지구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활성화를 자료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온천 지구에 대한 어떤 과학적 검증, 의료적 효능
뭐 이런 것들을 온천 학회 차원에서 검증이 된다면 그 의료적 효능과 그다음에 거기에 그 효능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력과 시설이 갖춰지면 온천 학회와 협회 차원에서야 인증 제도를 마련을 해서 인증을 주고 그 질환 특유의 그 질환으로서 차별화시키고 마케팅 컨셉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 강화 성무도 온천 가보면 주말에는 표를 가지고 정말로 몇백 명이 줄 서 있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찾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 밑에 끝에 한 줄에 순천향 부천병원에서 의료적 효능 평가를 했다는 그 한 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는 실질적으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과학적 의료적 효능 검증을 했지만은 온천 지구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온천 학회 차원에서 행안부와 같이 인증 제도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온천수가 갖는 어떤 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성분에 맞춤에 의료적 효능이나 과학적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효능에 맞는, 예를 들면 아토피면 아토피 효능에 맞는 치유 시설이나 치유 프로그램들이 그 시설에 갖춰져야 되고, 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저희 온천협회나 온천학회가 인증관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뭐 국가 공인인증은 아니지만은 학회나 협회 차원의 인증 제도를 부여를 할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큐아서트락에서 유럽에서 이런 메디슨 서말레라고 해가지고 의료적 어떤 효과가 있는 물이다 해서 아벤느라든지 뭐 비쉬라든지 에비앙이라든지 라르시포제 뭐 이런 데서도 이런 인증 제도를 부여를 받고 그것들을 실제로 온천 지구의 어떤 특성화에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유럽에서와 같이 건강보험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일부 질환들에 대해서 수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그 의료보험 제도로 활성화시켜서 뭐 외국과 같이 이렇게 활용이 되려면은 결국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에 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온천 치료하고 일반 의료 치료하고 같이 진행을 했을 경우에 의료비 지출을 30-40% 감소할 수 있고 약물을 훨씬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을 만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어떤 그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면 아마도 이 온천수를 활용한 수치료를 외국과 같이 체류용 수치료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19년에 일부 온천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의료기관에서도 수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특히 장기 체류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중장기 과제로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이런 건강보험으로 이런 수치료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아주 정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도 충분하게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런 뒤에 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온천 도시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런 온천 도시로 선정된 어떤 뭐 그런 지구에서 이 건강보험에 관련된 어떤 시범 사업 같은 거를 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데이터 분석이 좀 데이터를 확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비용 대비 효과 같은 거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검증을 하고 비용이나 효과 분석을 해서 그런 뒤에 뭐 행안부와 복지부에 정책 제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과 제도가 개선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보험이 수치료에서 활발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아마 중장기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지만은 저희들 이번에 용역 사업에서 이 부분을 정말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연관 산업 하면은 뭐 화장품이나 의료나 관광이나 뭐 뷰티 뭐 이렇게 다양한 연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주로 보양온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천 대축제라는 걸 열리고 있거든요. 작년에 원래 고성에서 열리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온천 대축제와 연결을 하고 또 온천 도시 사업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온천수에 대한 성분에 대한 어떤 의료적 효능 검증을 하고 프로그램을 넣고 그리고 나서 뭐 그 지구에서의 어떤 그 학술대 같은 걸 개최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주고 또 인증까지 해주는, 그래서 이게 뭐 온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축제나 역사나 자연적인 어떤 자연 환경과도 연계를 하고 산업과도 연계를 하고 의료와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온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적으로 온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온천과 관련된 산업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외국 사례를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아까 술도 그렇고 뭐 커피라든지 또는 일본의 온천수로 활용한 요구르트라든지, 또 저희도 이제 온천수 화장품 사업을 산업부 사업으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 이런 뷰티와 관련된 스파 용품들 이런 것들을 온천수와 연관된 산업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온천 지구에 맞는 어떤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은 온천 산업, 국내의 어떤 제한된 여건 속에서의 온천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결국은 1차적으로는 그 온천 지구 특색에 맞는 의료적 효능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효능 플러스 시설, 인력, 프로그램 뭐 이런 거가 갖추어진다면은 인증 제도를 단기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까지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산업하고 연결이 되고 또 온천 도시 모델하고도 연결이 돼서 온천이 목욕만 하는 그런 온천이 아니고 의료와 산업으로 연계가 돼서 온천 지구의 어떤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료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이 온천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제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송호연 학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정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래범 한국온천학회 사무처장님께서 온천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온천협회 사무처장 박래범입니다. 저는 온천협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과 온천협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을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온천협회 역할 및 기능, 온천 종사자 교육 운영, 온천 전문 검사 위탁 시행,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안태건 센터장님하고 송우현 학회장님께서
의료 산업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온천협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설립 근거는 온천법 제27조에 따라서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 종사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협회는 행안부 특수법인으로서 2007년도 7월 11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온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온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회원 권익 향상 주력, 합리적 온천 경영 체제 확립 및 온천 사업의 건전한 운영 능력 배양, 온천 관련 연구와 온천 지식 보급으로 공공복리 건강 증진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사업 등을 보면 온천법 제27조 2에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공동의 이익 도모 사업, 온천 이용 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 감독, 온천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온천 관련 위탁 조사 및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와의 협회와 관계를 보면은 정부 지자체는 현재 공무원으로서 순환 보직 원칙인 공무원 조직 기능의 특성상 전문 인력 확보와 자료 생성, 수집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 온천협회를 통한 온천 관련 조사 및 연구, 자료 수집 등으로 정부 지자체, 온천 종사자 등과 정보 공유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온천 종사자 교육이나 온천 전문검사 등의 위탁 시행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온천의 효율적 이용 관리 및 종사자의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업소 내 개시 내용 검증 및 관리 감독, 온천 자원 관측 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온천 자원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회에서 온천 종사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온천 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온천 종사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천 종사자 교육은 행안부 장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온천 종사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자는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따른 과목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위생교육이 이수 처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공중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 규정에 의한 온천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며 또한 관광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광숙박업 시설 또는 유원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시설이나 공동수급 대상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온천법 2시간, 온천 운영 1시간, 공중위생관리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에 따른 시군구 협조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명부를 사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교육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 불참자는 방금 얘기했듯이 온천법 제27조에 따라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다음 온천 전문검사 위탁 시행입니다. 이 목적을 보면 전문검사와 효율성 향상 및 검사 과정에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전문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온천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행안부 지침으로
한국온천협회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사항의 전반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대상은 온천 부존자원 조사, 온천공 검사, 온천공 영향조사, 온천자원 평가조사, 정기자원 온천 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 그 조사의 내용은 전문 검사 기관이 이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릴 것서 생략하겠습니다. 온천 전문 검사 위탁 시행에 따른 위탁 운영 체계는 시장 군수 또는 온천 종사자가 협회와 위탁 계획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회와 위탁 계획을 체결하고 나서 협회는 전문 검사 기관과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검사 기관이 온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검사 결과 보고서를 학술위원회를 통하여 검토 심의하고 있습니다. 검토 심의 결과 최종 확인하여 결과 보고서를 시장 군수 또는 온천 종사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학술위원회 심의 후 심의서를 첨부하고 제출문이 협회와 검사기관 직인을 병행 날인하여 의뢰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협회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보고서는 사실상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보고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온천협회 향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온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온천 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온천 자원 관측 시스템 조기 설치로 전국 단위 온천 정보망 구축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 전국에 6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걸렸는데요. 설치 비용은 한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도 2억 정도를 들여서 뭐 부족한 지역과 그 10년 동안 해가지고 보수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자원 관측 전문성 강화로 네트워크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자원 온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천 지군의 온도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수위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그 향후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별 안정적인 수위 확보 및 향후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의 수질 성분에 대한 의료적 검증 시행입니다. 의료적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의료적 부분을 쓰는 것은 방금 안태건 교수님이나 송우현 학회장님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이 의료적 수질 성분이나 성분 검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온천법 19조를 보면 수질 성분의 검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온천협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에서 수질이라는 성분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향후 어떤 표준 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우리나라 온천 그 표준 체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기회에 이게 새로 발족되었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어떤 수질이나 성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갖추어 있으면 앞으로 진흥원의 무궁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향후 행안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온천 지구별 수질 성분의 의료적 검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온천의 수질 성분 분석 결과는 온천 정보화 및 대국민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 종사자 권익 향상 및 편익 증진 대책 강구입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보완 및 발전으로 온천 사업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사업장 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자문 역할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온천 개발 이용 및 관리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회원사 입장에서 해결 처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사 소개 및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등 각급 유관기관, 단체의 매체를 통한 온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온천업계 이익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등 모든 사업자가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현실화 등 사업의 건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온천협의회가 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온천 표준 및 인증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손미영 한국표준협회 센터장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표준협회 손미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지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관광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아마 국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수혜를 이 아산이 그리고 이 온천 산업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온천 표준 및 인증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표준이란, 그리고 인증이란, 그리고 헬스케어 스파 산업의 표준화 전략.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 세 번째를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헬스케어 스파 산업의 표준화 전략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표준과 인증의 전략이에요. 이 표준과 인증이 수레의 양바퀴처럼 이렇게 잘 굴러가가지고 우리 그 헬스 스파 온천 산업이 원하는 곳에 다다르게 하는 거, 이것이 저희의 표준화 전략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준이란입니다. 저희가 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이것은 ISO, IEC에서 표준이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사실은 표준의 특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대부분 표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 최고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눈이 부셨어요. 제가 키가 작아서. 네, 그래서 표준은 그 특징은 첫 번째가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한계, 예산, 인력 등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조건을 사실을 합의를 보는 것이 사실 표준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운 말로 자발적인 합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 표준화 만드는 과정에서 이 합의를 이루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또 외부에 또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특정 기관 이름을 말씀은 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저 의자에 대한 인증을 한다 해도 저 의자에 대해서 목재 의자가 있을 것이고 철제 의자가 있을 것이고, 각각의 협회나 단체 학회들은 그 본인 회원사들의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사실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를 이끄는 그런 표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라는 것은 어떤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주로 주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화의 목적은 사실 대표적으로 단순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서로 상호 호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공부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표준에 대해서 좀 상식을 채워가는 과정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준은 만드는 그리고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공적 표준 또는 사실적 표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공적 표준은 잘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기구, 그러니까 국가기구나
국제기구 ISO나 뭐 IEC 같은 그런 국제기구 아니면 국가에서 케이스 표준 같은 데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공적 표준이고, 사실상 표준은 이게 공인된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저희 생활을 지배하는, 시장을 지배하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운영 체계는 이미 윈도우로 저희가 그 OS가 이미 표준화로 통일되어 버렸죠. 그리고 모바일의 OS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로 이제 많이 이제 표준화가 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이미 시장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표준을 사실상의 표준,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 범위는 저희가 제일 사내 표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좁은 범위부터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사내 표준은 제일 좁은 범위예요. 이거 만들어서 우리 조직, 우리 회사 내에서만 적용할 거야. 이것이 사내 표준이고, 그 다음에 단체 표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온천학회도 오셨고, 온천협회도 오셨고, 그리고 온천산업스파산업진흥원도 오셨고, 이러한 이제 그 어떤 그 기업이나 어떤 이런 이제 여러 조직들이 사실은 표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단체 표준이 있고, 그리고 국가 표준, 우리나라에서는 KS 표준이죠. 국가 표준이 있고, 그리고 지역 표준은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지역 표준은 대표적으로 EU 표준이 대표적입니다. EU 유럽연합에서 만든 센이나 셀레넥이라는 그런 표준화 기구들이 있는데, 이 표준은 이 유럽연합 이 지역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표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ISO나 IC, ITU 같은 그런 이제 표준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산업 표준은 사실 이제 표준의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 측정 표준, 참조 표준, 제품 표준, 그리고 방법 표준, 전달 표준 등이 있는데, 사실 이 이름만 딱 들어도 얘가 뭐 하는 표준이구나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측정 표준이 대표적으로 이제 도량령, SI 단위계 같은 그런 측정을 하는 그런 표준이고, 그리고 참조 표준이 그 말씀 그 느끼는 대로 참조할 수 있는 표준. 그러니까 대국민 인체 치수, 우리가 옷을 살 때 55 사이즈야 이렇게 할 때 이 55 사이즈가 몇 센치부터 몇 센치가 올까, 그것을 사실 어떤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이제 국가에서 국가기술 표준을 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런 참조 표준이 있고, 제품 표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방법 표준, 전달 표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준을 찾아보면 이 스파 쪽으로, 온천 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표준이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인데, ISO 17679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웰니스 스파 서비스 리콰이어먼트라는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그 마지막에 산업 표준 내용에 따른 분류에 보면은 어디에 속하는 표준일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은 그것은 제품 표준이에요. 왜 제품 표준이냐면, 이 제품은 어떤 그런 유형의 그런 텐서블한 그런 표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어떤 방법 같은 그런 프로세스 같은 그런 무형의 표준이 있는데, 서비스 표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17679라는 표준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인증을 한다, 그럼 이것은 사실은 인증 표준이, 제품 표준이 되는 거죠. 이 국제 표준에 대해서 일단은 제정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이 ISO, IEC의 내셔널 바디가 돼서 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나 아니면 이 내셔널 바디 회원국에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신규 작업 항목, 이건 뉴워크 아이템을 이제 제출을 하면은, 이것이 채택이 되면은 이제 ISO에서 워킹 드래프트, 그다음에 커미티 드래프트, 그다음에 DIS라 그래갖고 드래프트 오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그리고 파이널 DI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심의하고 국가별로 그 보팅하고 심의하고 보팅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가는 프로세스를 잡는데, 근데 보통 이것이 한 6년에서 정도 7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같이 기술이 빨리 발달하는 이러한 때 좀 대응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패스트 트랙을 밟아서 한 3년 내에 그렇게 빨리 표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는 이 표준화 관련된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살펴보면 일단 헌법은 모든 법의 어머니죠. 일단 헌법 제127조 2항에 국가는 국가 표준 체계를 확립한다라고 이제 일단은 선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인 거죠. 그런 이제 헌법이 있고 그리고 기본법으로서 국가표준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국가표준 기본 계획이라든지 적합성 평가 제도 이런 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표준에 대한 기본법에 대한 이제 산업표준화법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업표준, KS 인증제도, 단체표준 이런 식의 저희가 그 표준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라든지 요건은 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표준원의 그 원장님 이름으로 나오는 운영요강 고시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표준의 체계가 나오지만은 근데 이 대부분 표준은 이제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것들이 많고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 건강 안전, 식량 안보 그리고 환경적인 거는 이건 단순히 이게 자발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맡겨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법률로서 강하게 규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환경기술관리법 이러한 지금 의무적인 평가 항목은 지금 해당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합의에 의해서 시장 주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 표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매뉴팩처러 제조자도 들어가고 디스트리뷰터, 판매자, 소비자, 전문가 그룹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표준을 만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명이나 안전, 식량 안보, 환경 이런 문제는 그들에게만은 사실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법에 넣어서 기술 규정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그 행정 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법 제도와 연계해서 사실은 강제 인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표준이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국표원이 주도로 해서 표준안을 받아서 어떤 국가표준원에서 이것을 예고를 하고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전문가 토의를 통해서 이게 표준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갖는다면 이 표준이 기술 기준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국민의 생명 안전 등등 관련돼 가지고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거는 기술 기준이 되어서 법이 만드는 프로세스와 사실은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에서 이것을 이제 입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올리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그 만들어질 그 심의를 하고 그리고 또 법제처에서 또 심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주무부처로 내려오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표준과 인증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화의 전략은 표준화와 인증의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두 바퀴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표준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어떤 것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근거나 기준이 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로만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자를 어떤 물건을 재어서 길다 짧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해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증을 해주는 자가 아무나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 인증을 해주는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권위와 사실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증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적합성 평가라는 의미를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 적합성 평가 내 대표적인 것이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 적합성 평가 있고 일단은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적합성 평가 체계와 이 표준 체계가 잘 맞물려서 굴러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표준화 전략으로 수립했을 때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증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성 평가예요. 이거는 제품이나 공중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시험을 한다든가 교정, 검사, 인정, 지정 이런 것들을 다 적합성 평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인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시험은 감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그 테스트를 딱 해서 값을 딱 구하는 게 어떤 온도라든지 무게라든지 그래 값을 딱 구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교정은 이런 시험 값이 허용 범위 내에서 측정 오차 그 범위를 점점 줄이는 것을 저희가 교정이라 그러고 검사는 그 값이 합격 불합격을 하는 것을 검사라 그러죠. 그다음에 인증은 표준이 있으면은 표준의 적부 맞다 그러다를 말하는 것을 이제 인증이라고 하고 이 인증 기관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적합성 평가가 있는데 인증의 분류를 보면은 이제 인증 대상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이제 시스템 인증, 제품 인증, 기술 인증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시스템 인증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게 ISO 9001. ISO 9001 이 시스템 인증은 그 기업의 경영 시스템, PDCA 시스템을 보고 인증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품 인증은 뭐 대부분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ISO 17679 그 웰니스 스파 서비스 리퀘어먼트에서 인증을 해주면 이 제품 인증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 인증, 그다음에 인증 주체에 의한 구분도 줄 수가 있어요. 일자는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표준을 만들어서 내가 인증을 줄 거야. 예를 들어서 헬스 스파 산업진흥원이 표준을 만들어서 내가 우리 이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것을 직접 인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사실 일자 인증이 되겠죠. 그런데 이자 인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고 너에 대해서 어떤 나와 계약한 너에 대해서 내가 인증을 해주는 거야. 대부분 어떤 게 있죠? 현대자동차가 그 납품한 업체들 그 심사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이자 인증, 아니면 이마트가 우리 이마트에 입점한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인증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자 인증, 이자 심사가 되는데 사실은 제일 파워풀한 인증은 저 이자 인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 인증은 이제 대부분의 인증이 사실 저 3자 인증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누군가가 권위 있는 신뢰 있는 누군가가 인증을 해주는 거, 이것이 제3자 인증이고, 강제 인증과 임의 인증, 아시다시피 강제 인증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사실은 강제 인증이 되는 거죠. 인증도 마찬가지로 적합성 평가 체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헌법의 기본으로 해서 국가표준기본법 기본 법률로 해서 KS 같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그리고 KCS 인증은 중간에 저 C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해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해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기준 같은 경우는 이건 대부분 다 강제 인증인데. 안전, 환경, 보건과 관련된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법정 의무 인증인데, 이게 제가 지금 한 3년 전에 찾은 자료인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 체계를 분석해 보면은 저 임의 인증, 법에는 있으나 자발적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인증이 한 100여 개가 있어요. 근데 법정 의무 인증 같은 경우에는 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도 부처별로 보면은 이제 KC, 이거는 이제 법정 의무 인증이죠. 의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하는 거는 전기용품 관련된 거, 고압가스, 승강기,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호구, 정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KS 마크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뭐 환경 성적 표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인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정 의무 인증 70개, 법정 임의 인증 100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단 법에 인증이 들어가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되게 꼼꼼하게 봐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임의 인증이라고 하지만 인증은 사실은 규제의 속성을 사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KS 인증이 임의 인증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KS 인증을 받은 건자재가 받지 않은 그런 건자재보다 한 20% 이상 고가로 저희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공장이, 건자재 공장이 KS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만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공장만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인증은 사실 어떤 규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법에 넣으려면 이게 규제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이제 좀 따지게 되고요. 이거는 이거를 이 난국을 이게 지금 전 세계 국제 인증 적합성 평가 체계인데 이거 사실 제가 스킵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 계량은 어떻게 국가 간의 상호 인증이 되냐, 측정 계량은 어떻게 상호 인증이 되냐, 그리고 제품 분야 인증, 시스템 분야 인증은 국제적인 스킴은 이렇고 어떻게 상호 인증이 되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건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시죠. 그런데 국제 인증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상호 인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우리 단체에서 인증받은 게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때문에 상호 인증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증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증은 저희가 이거 전문 용어인데 저는 갑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증은 왜 갑바 사업이냐 그러면 인증은 신뢰도로 사실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공평성, 불확도, 윤리의식. 이 공평성은 그 인증기관의 공평성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공정해야 돼요. A는 인증을 해주고 B는 인증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누구든 이해관계 없이 공평하게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확도. 동일한 걸 대상으로 동일한 자를 들여댔는데 너는 10이 넘어, 너는 10이 넘지 않아. 이런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증을 집행하는 인증기관은 항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 인증 제도를 운영해야지 이 인증기관의 신뢰도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표준이란 인증이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총론적인 걸 봤다면 일단 헬스케어 스파 표준화 전략 약간 좀 강론에 이제 들어와서 헬스케어 스파에서는 이제 어떤 표준화 관련된 것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헬스케어 스파의 이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이 표준화의 목적은 규제인가 진흥인가 아마 이 기관 이름도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인 것처럼 당연히 진흥일 거예요. 그렇지만 헬스케어 스파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품이나 어떤 이퀴프먼트나 퍼실리티가 어떤 규제 없이 막 들어오면 그건 어떡하지? 이런 아마 의문은 계속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진흥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완화하고 좀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표준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사실 온천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 생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 범위에 넣을 수가 없어. 또는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 건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그리고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정해서 이 표준화 범위에 사실 넣어야 되겠죠. 이해관계자, 협회나 학회, 그리고 지역 주민, 정부 당국.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지금 아산이고 아산 옆에 평택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난개발을 하고 지하수를 써버리면은 평택이 예를 들어서 피해가 갈 수 있어. 그러면 평택도 사실 이제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관계가 정해지고 표준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헬스케어 스파 산업, 온천 산업을 하는데 이걸 국제 표준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이걸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걸 그럼 우리 단체만 이렇게 우리 그 학회랑 협회랑 진흥원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어떨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진흥원만 자체적으로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런 식의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 있겠죠. 이에 대한 기대 효과는 이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당연히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런 목적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어떤 전국적인 헬스케어 스파 산업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외래 관광객들은 국토 자연이나 어떤 이런 인공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치유든 치료든 아니면 의료든 아니면은 어떤 즐거움을 위한 거든 휴양이든 그러한 이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역에 있는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스파 산업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또는 국토 균형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어. 신사업이 좀 발굴되었으면 좋겠어. 지역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것들을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구체적인 표준화 목적에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표준화의 범위를 이제 정부는 그렇게 이 지역에 필요한 그 온천 산업에 필요한 그런 필요 요소를 발굴하고 산업화 분야를 지정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우리의 고품격 관광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 범위 합의를 도출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화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서비스를 과학화 측정화해가지고 또 이해관계자도 저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치유나 온천, 산림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으면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표준화 범위를 저희가 합의를 이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용어의 정의, 이거 온천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까, 스파라는 용어를 계속 쓸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어 정의나 합의가 사실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원 체계의 범위나 어떤 이것을 운용하는 그 인력의 적격성, 이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표준의 범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헬스케어 스파를 이렇게 법적으로 제 표준화법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뭐 헌법은 당연히 있을 거고, 여기 온천법이 있어서 온천 도시나 어떤 그런 협회나 학회에 대한 지정 근거가 지금 온천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케어 스파 관련된 산업을 국가 표준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역시 그 산업표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 프로세스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온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지금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온천과 관련된 어떤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인증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온천법의 어떤 인증에 대한 앵커링할 수 있는 사실은 근거 규정은 만들어야지 향후에 이 제도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사실은 모법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한식진흥원에서 한식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해서 이제 한식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 그런 걸 앵커링을 그 한식진흥 법률에 만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이제 당연히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뭐 안전이나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도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국내의 법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물론 온천법이 있습니다. 온천법이 있는데 저희 온천법은 약간 확실하게 뭔가를 딱 이게 특정 짓는 그런 온천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나 아니면 트리플 클로로에틸렌, 그리고 질산성 질소 일정 그 수준 이하고, 그리고 25도씨만 넘으면 이제 그 온천으로 지정되는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온천 유효한 성분이 뭐다, 이게 예를 들어서 유황 온천이다, 아니면 이산화탄소 온천이다, 이렇게 그 온천의 어떤 특장점을 딱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딱 온천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뭐 온천의 제도도 있고 측면에서 많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은 된 것 같고, 독일은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프랑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온천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고, 그리고 그 많은 예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가 하나 좀 죄송한데 좀 잘못된 게 있는 게, 그 프랑스가 그
온천법이 제가 없는 걸로 제가 그때 조사를 했는데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온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온천, 광천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프랑스도 그 온천법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주최 측에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표준화가 어떤 표준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웰리스 스파라는 주제로도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한국말로 온천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 사실 거의 온천에 관한 표준은 아까 말씀드린 ISO 17679가 거의 이제 대표적인 그 웰리스 스파 서비스 리퀘어먼트가 대표적인 표준이었고 그리고 KS는 표준이 없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왜 그 목욕탕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온천이나 사우나 표시하는 그런 픽토그램 하나만 픽토그램도 사실은 표준이니까 그 그림 하나만 지금 표준으로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케이스는 없고 그리고 지역 표준은 역시 예상대로 유럽 연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프노가 이제 주도를 해서 아프노는 프랑스 표준 협회입니다. 프랑스 표준 협회가 주도를 하는 그런 이제 그 표준으로 해서 세이퍼티 리퀘어먼트 관련돼 가지고 지역 표준으로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단체 표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안전이나 성능 위주로 그렇게 지금 표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독일 사례를 보면 표준과 인증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좋은 선례를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이제 꼬르텍스 독일은 어떤 해양이나 온천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지라는 것을 지정을 하죠. 그 건강지를 이제 지정하는 물론 표준 요건이 있겠죠. 그걸 이제 지정을 해서 등급제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 좋은 등급 받을수록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종두세 비슷하게 인당 얼마의 그런 이제 그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세금으로. 그래서 그 세금이 1인당 뭐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 데는 한 0.5유로 그리고 높은 데는 3.5유로 이렇게 받아서 그 세금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지의 어떤 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그 재원을 그대로 다시 넣는 거예요. 그 꼬르텍스를 그대로 그 건강지에 넣어서 그렇게 이제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공공 관리의 측면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도라서 한번 좀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 한국표준협회는 사실은 진짜 다양한 인증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 KS표준, 국가인증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ISO 인증도 저희가 하고 있고 온실가스 검인증이라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환경부 강제인증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표준협회 자체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서 하는 인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해보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국가표준, 한국산업표준, KS 인증은 사실은 제가 좀 이제 그 세속적인 표현으로 사실 이제 끝발이 있는 인증인 거죠. 근데 끝발이 있는 인증이면 사실은 좋긴 좋아요. 이렇게 그 영업하지 않고 해도 다들 이제 인증을 신청을 하고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 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엄격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 인증을 신청하시는 분과 어떤 이제 전화로든 아니면 서면으로든 고성과 어떤 클레임 전화가 끊이질 않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KS 인증을 운영하면서 클레임 전담과 소송 전담반이 저희는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인증의 권위가 높을수록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소송이나 그런 클레임 리커버리에 따른 그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국제 인증은 ISO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는 민간 인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민간 인증의 그런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은 일단은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인증 기관이 되기는 쉽죠. 운영하기는 쉽죠. 그런데 바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 ISO 인증 기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나 일단 경쟁을 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검인증 같은 저런 환경부 강제 인증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하면은 바로 인증기간 취소가 들어오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제가 신뢰성을 지켜야 되는 인증인 거고, KS 자체 인증, 저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인증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좀 사실을 이렇게 인증을 운영하다 보면 약간 실수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각이 되어 버리면은 사실 하루아침에 사실 신뢰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전략을, 그 헬스케어 스파 산업에 대해서 표준화 전략을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이왕 주어진 시간과 범위와 예산과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맞게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원칙만 가지고 신뢰성 있는 인증을 운영하겠다, 이해관계자의 그 합의가 있는 그러한 표준을 만들겠다, 이러한 원칙만을 만들고 사실은 다 나머지는 유연하게 그렇게 제한된 우리의 자원을 활용한 그런 유연한 전략의 표준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증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오늘 손미영 센터장님께서 다양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의 산업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힐링 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종민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좀 시간이 많이 좀 늦어져서요. 그 휴식 시간하고 종합 토론 시간을 좀 충분히 갖기 위해서 좀 발표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힐링 스파 기반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2021년도의 목표와 사업 추진 방향, 세부 추진 내용이고, 그래서 온천 표준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기관의 전략 로드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각화 사업은 이미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저희 추진 방향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다각화 사업이 사실은 이제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장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기업을 지원해라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거점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해서 그 결과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로 기업을 지원하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거점 센터 구축은 저희 인증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원 센터의 설립, 그다음 플랫폼 구축, 장비 구축으로 저희 기관의 내실화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고요. 그리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실증 평가 지원, 그리고 기술 지도, 그다음 마케팅, 제품 고도화 지원,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2021년도 목표인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플랫폼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산학연관의 그 구성들 간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올해 운영위원회와 성과 교류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제 수행 기관과 합동으로 기업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더한 함께 그 성과 학습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행 기관이 갖고 있는 그 장비나 아니면 구축 현황, 그리고 관련된 기술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인데요. 저희가 그 충남 연구에 있는 그 전후방 재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제품, 디바이스 인증 관련에 대한 구비 서류 절차, 유의사항 등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제품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다가 새로운 융복합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이 보다 더 고도화되고 이를 통해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 촉진을 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기업당 한 3천만 원 지원을 할 거고 총 8개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증 사업화 지원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관련된 기업이 기술과 신제품에 대해서 현장 실증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공고하고 지원업체를 선정한 후에 관련된 현장 적용 시험체계 구축을 지원하겠고 아울러서 현장 실증에 대한 그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기 활용이라든지 운동 처방 등에 기인한 신체 활동 결과나 건강 회복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겠고요. 관련된 그 실증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데 이제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총 2개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당 3천만 원을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산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개최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스파, 치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4개 전시관을 구성해서요. 총 60개의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해서 헬스케어와 치유에 관련된 컨퍼런스 포럼을 예정하고 있고 헬스케어 의료 로봇이라든지 시민 참여 체험 행사 등도 부대 행사 등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기술 지원입니다. 충남 연구의 어떤 재활 헬스케어 산업, 특히 이제 영세한 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경영, 재무, 노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표준협회에서 더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헬스케어 스파 제품에 대한 그 표준 시험법을 이제 개발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온천 표준 체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이 이제 공인 인증 기관으로 어떻게 획득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온천 표준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천 표준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 같이 온천 사건 사고가 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온천 산업이 좀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안전 사고 예방이라든지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 기준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선 현장에서 표준 매뉴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크게 4가지 방향: 온천 검사 관리, 온천 안전 이용, 그리고 온천 치료, 그리고 온천 산업 부분으로 온천 표준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온천 검사 관리에 관한 표준으로 예를 들어서 온천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을 어떻게 검사할 건지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또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또 성분 분석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손미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다 자발적인 합의를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전문가분 또 이해 관계자분들과의 많은 이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러한 그 관리 기준안을 통해서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 이용에 관한 그 표준입니다. 특히 이제 온천수에 대한 음용 기준이라든지 또 온천의 어떤 온천역의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마련하고 또 시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온천 치료에 대한 그 표준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수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표준 그리고 임상 프로토콜 개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온천 치료에 관한 표준을 구축해 나가고 앞서 말씀한 같이 시험 평가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산업 표준도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체 표준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표준을 이제 인증해주는 기관으로서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가 역할을 해나가는 바람입니다. 그 온천 전문 검사 지침안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 그 온천 전문 검사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을 크게 이제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 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좀 더 단계별로 매뉴얼화 시킨다면 보다 더 효과가 있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세분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현장에 적용하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부분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안전 이용에 관한 것도 온천 목욕장 수질 기준 등에 대한 온천 법령 개정안 같은 것도 저희가 정책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현행 온천법 시행 규칙에 별표 3에 온천 목욕장 목욕물 수질 기준하고 수질 검사 방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원수에 대해서는 총 대장균군에 뭐 검출이 되지 말아야 된다. 또 욕조수에도 마찬가지로 대장균군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뭐 좀 세분화해서 좀 측량 항목이라든지 그 지표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이제 참조해서 이런 그 기준을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이제 의료에 대한 것도 특히 이제 온천이 갖고 있는 좋은 어떤 어떤 성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학적인 효능이 어떻게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프로토콜은 임상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함께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전략 로드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진흥원이 그 내년 하반기로 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건축되고 거기에 이제 도입 장비가 들어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저희가 갖고 있는 우수 인프라를 구축할 거고, 그리고 기업을 보다 더 지역 지원을 활성화해서 제품 개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유도하겠습니다. 결국 저희 진흥원이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우리 기관이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기반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힐링 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휴식 후에 종합 토론 진행을 할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들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